무조건. 안녕하세요. 와, 11분이나 오셨네. 그렇게 많이 없어? 소리가 다 들렸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8시가 돼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켜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따가 또 돌아가면서 자유 발언 시간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너는 계란 마이크 잠깐 써야겠는데? 잘 들리시나요? 그때 깔던 게임은 그냥 지우라고? 지금 와주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둘, 아홉,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뵀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가계부 모임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4기 졸업생 윤지혜, 김성현 부부입니다. 네, 저희는 부부가 함께 아이캔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당연히 아내인 제가 주도를 하고 남편이 함께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반대예요. 남편이 유튜브에서 먼저 김익환 교수님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 도움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고,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아이캔 유니버스를 알게 돼서 이제 4기로 2022년도 7월에 입학을 했어요. 저희 자유 발언 시간에 발언을 하도록 하고, 잠시만 음소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어디선가 말소리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캔유를 만난 지는 어느덧 2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계부 챌린지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아이캔유 안에서 했던 활동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노션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오늘 모임은 저희가 저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변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트 작성법을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그래서 7월에 아이캔유 졸업을 하고, 당시에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남서부 마을에서 학습부장을 맡아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어요. 상반기에 본 모임으로 서촌에 있는 대림미술관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1시간 정도 작품도 감상을 하고, 그리고 근처에 한옥을 빌려가지고 2시간 정도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을 기획했었었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 이제 1년 동안, 졸업 후 1년 동안 기록으로 어떻게 나다운 자기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발표하는 결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저희가 춘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강원도 영서 지역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마인드박스 교수님의 신간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그 강원도 영서 지방 축제에서 성과를 발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5년째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아이캔유 분들을 대상으로 3회차 무료 줌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께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을 이제 몇 분을 모아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2개 호점을 오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록부부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같이 함께 기록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는 저희 일상에 대한 이야기랑 재테크 이야기 등을 좀 일기 형식으로 블로그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임신 7개월 차인데 나중에 아기가 보면서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있는 일들을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성찰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션 툴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어, 부부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렇게 노션을 같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슬기로운 가계부 그래서 기록 챌린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 엄마 기다린 거야, 지금? 지금 엄마 기다린 거야? 지금 잠깐 들어와 주신 분 한번 음소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 아니시면 제가 한번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이 가계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해드리거나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모임을 개설한 이유는 저희가 가계부를 쓰면서 했던 고민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이미 해보았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저희가 해오면서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더 많은 인사이트와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거를 저희도 경험을 했고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미 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가계부 챌린지만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년 이상 가계부를 써오신 분들이 3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 작성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지속성을 키워나가는 챌린지의 형태로 구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를 모집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작년 5월까지는 가계부를 적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고, 부업도 5년째 하고 있고, 뭐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돈이 잘 모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작년에 이제 결혼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혼 5년 동안 얼마를 모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둘 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각자 돈 관리를 해오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입출금 내역하고 카드 내역을 5년치를 다 엑셀로 다운을 받았어요. 정말 몇십만 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잘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꼬리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진짜 힘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몇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조금씩 평일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 끝에 5년치의 가계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가계부를 쓰게 되시는 분들은 그 본인의 예상보다 더 많이 식비나 습관성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식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기념하는 근사한 외식이 아니라 그냥 퇴근하고 밥하기 힘들어서 동네에서 먹는 간단한 외식, 뭐 한 끼에 10,000원, 20,000원이 안 되는 건데도 모아놓으니까 한 달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침에 그냥 습관성으로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었던 그런 돈들, 또는 할인 쿠폰이 생겨가지고 그냥 무심코 샀던 쇼핑들, 이런 것들이 1년을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큰 돈을 썼던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래서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결산을 정말 좀 철저하게 하려고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토대로 2025년도에는 월별 지출 예산도 수립할 수 있었고 연간 이벤트 예산까지 좀 수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설문조사에서 주신 그 질문의 과정을 비슷하게 겪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공유 계속 되고 있나요? 그러면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에서 객관식하고 주관식 문항이 있었는데 먼저 객관식 문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해본 가계부 형태는 일단 엑셀이 가장 많으셨고 어플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수기 가계부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 가계부 사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변 주신 분도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부 작성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았는데 3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이게 참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쓰신 분이 4분이시더라고요. 사실 6개월 이상 썼다고 하면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관식 문항을 좀 어, 확인을 해보았는데 요거는 좀 질문들이 답변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제가 이따가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지속성, 꾸준히 작성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작성해보신 분들은 세밀한 질문, 항목 구분이 애매하다라든지 뭐 실제 지출과 카드 대금 계산이 어렵다 이런 세밀한 이제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은 아마 3개월 정도 작성을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부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꾸준하게 기록하는 법. 그럼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답변이 나와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 챌린지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으신 목표는 사실 저희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꾸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 파악한 다음에는 그럼 나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해보고 싶다. 또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없애고 싶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월급에서 혹은 내 소득에서 여윳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가계부 작성의 모두의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 질문들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한 번 더 좀 깊게 저희 부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몇 달 동안 쓰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이었는지 일단 내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시는 목적이 다 달라요. 뭐 나는 생활비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다. 라든지 혹은 정말 특정 카테고리 뭐 나 회사 점심값을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혹은 아니면 내가 뭐 이자로 도대체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 등등 다 모두의 니즈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더 집중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저희 미션 중에 1주차 챌린지 내용으로 함께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의 효용성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숙제처럼 하려고 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름 다이어리 다들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름 다이어리를 처음 나왔을 때 1년 정도 작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션으로 넘으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름 다이어리가 작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매일 써야 되고 네 페이지 써야 되고 월간으로 쓰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의 효용성은 제가 봤을 때 김익환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있어야지 자유롭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계부를 적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국 나한테 맞는 기록법을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를 1년 썼지만 그 이후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 다이어리를 맨날 소지하면서 작성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다이어리가 좋다는 걸 깨달았는데도. 그러면서 동시에 노션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익숙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 거를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한두 달 안에 이게 간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예, 처음부터 딱 나한테 맞는 걸 찾기 힘들다. 다만 기술을 늘려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그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많은 그 가계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간단하게 쓸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기로 한 땀 한 땀 작성을 할 때는 정말 뭐 쿠팡에 가서 어떤 걸 샀는지, 뭐 지마켓에 가서 어떤 걸 샀는지 이런 것까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옛날 거니까 온갖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고 결제 수단을 다 검색해 보면서 찾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지속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스 앱이나 뱅크샐러드 앱에서 그 카드랑 계좌를 연결하면 그냥 한 화면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그리고 뭐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토스인데 토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한 달에 내가 며칠에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가면은 정말 내 계좌에서 이자가 나간 것까지 이체된 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어떤 카드로 어디서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이걸 매일매일 정리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10분씩만 시간을 내서 내가 쓰는 가계부에 옮겨 적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게 됐어요. 또 요거를 이따가 한번 저희 남편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매일 쓴다는 강박관념을 저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매일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좀 설렁설렁하게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더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따가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써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할까?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작성 니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성 니즈를 명확하게 해보는 것. 모든 걸 다 적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요것만큼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명시화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항목 분류랑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지출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저희도 처음에 이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최근 한 두세 달간 정도의 결제 내역을 쫙 먼저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카테고리를 거꾸로 달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카테고리가 무엇인지가 반대로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추천하는 방법이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세 단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저희는 두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크게 생활비, 그리고 부부가 사용하는 연간 예산, 그리고 부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연간 예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해야 하는 숨 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들, 뭐 외식비, 장보기, 용돈, 공과금, 교통비 이렇게 약간 고정비성과 반고정비성으로 나가는 것들을 생활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달 나가는 건 아닌데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돈, 1년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 여가를 즐긴다거나 생일이 있다거나 뭐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자동차에 드는 돈들 요런 것들 이거는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건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써야 되는 돈들을 또 1년 단위 예산으로 작년에 얼마 썼는지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나서 저희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막 엄청 막 돈 쓰지 말고 아끼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만날 때도 자유롭게 이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좀 책정을 해놔서 명절이든 뭐 생신이든 경조사든 지인을 만날 때든 좀 예산 내서 쓸 수 있도록 작년에 사용했던 거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의 예시고요. 아마 지금 쓰시는 분들도 다 각자 자기 이벤트 예산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벤트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2024년도에 1년치를 해보니까 오히려 월별 생활비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큰 돈이 지출하게 되면서 이 가격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간 예상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 할까? 혹은 반기 연말 단위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아직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당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작성하시다가 저희가 3주차나 4주차 모임 시간에 한번 요거를 화두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시 화면 공유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아마 되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지금까지 윤재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좀 간략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결국은 모든 분들이 가계부 꾸준히 쓰면 좋을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꾸준히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는 귀찮고 번거롭고 되게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가 이거를 귀찮게 써서 얻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보상이 없고 또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좀 대응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귀찮고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로 좀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보다 쉬운 방법을 단톡방에서 서로 자유롭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다른 집들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다른 집들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다른 집들은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잠시만, 이제 스피커가 이어폰이 좀,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계속 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의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좀 설정하는 것이 좀 좋을지를 좀 함께 이제 좀 공유하고 도움도 얻어가면서 수립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써줬던 것처럼 좀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해보고 또 예산을 또 해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얻어가면서 하면 좀 효능감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습관을 이제 만들어서 가장 어려운 게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가 대부분이 혼자 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료랑 함께하고 옆에 우리 이웃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 달 동안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맞춰서 집중해서 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다 쉬운 방법을 제가 먼저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방법 이전에 저희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노하우들과 팁들을 많이 스터디를 했어요. 어플들도 여러 개를 써보고 유료 이제 가계부도 저희가 구입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뱅크 샐러드 어플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줌 모임에 참석하신 이제 정수영 선생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로 가계부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선생님들도 엑셀로 이제 쓰신 분들이 있는데 가계부 어플을 아직까지 사용해 보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것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인데 현존에 있는 여러 가지 가계부 어플들을 굉장히 잘 장단점을 비교해 준 영상이에요. 제가 링크도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본 바로는 저는 뱅크샐러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뱅크샐러드에 어떤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됐냐? 일단은 여러 가계부 어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이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그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통장들을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동의만 해주면 그 어플에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카드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어플에서 가져와줘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이제 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전까지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별로 내역을 다운받아야 됐고, 은행별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운받아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또 뱅크샐러드의 장점은 뭐냐? 보시면, 어,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캡처해 드렸던 게 실시간으로 이 입출금 내역과 카드 내역들을 끌고 와진 거를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플이 굉장히 똑똑하고 수년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해줘요. 이제 소비자들 니즈를 반영해서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캘린더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의 잔고도 통장별로 쭉쭉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뱅크샐러드만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면 장점이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뱅크샐러드는 그것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캡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이제 뱅크샐러드 어플에서 그 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에 딱 1년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없다는 것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뱅크샐러드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윤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사전조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카테고리를. 그 이제 질문점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뱅크샐러드는 첫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두 가지 분류에 있어서 자동으로 먼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화면 보이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화면 안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뽀뽀 켜볼까요? 잠깐만요. 많이 계시나요? 화면 안 보이시는 분이? 한번 그럼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이 녹화본이나 이런 뭐 사실 엄청난 정보 대단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시트도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일단은 보이니까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김미아님으로부터 제가 입금받은 거, 이거 아마 당근한 거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이체라고 이제 뜨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뒤에 있는 건 이제 통장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떼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뱅크 샐러드만 가지고 내가 가계부 그 내역 구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되게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보라색 테두리 한 내역이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월세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뱅크 샐러드에서 이 항목을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커피 음료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래 분홍색 테두리를 보면 두 개가 나갔죠. 지금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 얘를 자동으로 건강용품 비용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뱅크 샐러드가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뱅크 샐러드 어플을 통해서 내가 내역을 다운받았거나 그거를 이제 구분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해 주셔도 이제 괜찮은데 좀 이게 약간 번거롭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뱅크 샐러드 어플을 통해서 내가 가계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데일리로 사실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플에 자동으로 데일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월말에 한번 쭉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거나 월말에 엑셀로 한 번에 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런 어플을 통해서 한 거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내가 예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식비를 뭐 50만 원, 70만 원으로 해놨는데 내가 15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 식비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월 중에 내 내역들을 사실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좀 수고로움이 좀 생겨요. 저희도 그러한 니즈 때문에 가계부를 매일매일마다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와 같은 니즈를 느끼시는 선생님이 이제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 이제 툴을 추천해 드려요. 네. 지금 보시는 거 뭐냐면,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에서 재테크 멘토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인님께서 수년 동안 엑셀 가계부와 구글 가계부 양식을 아주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제가 유료 가계부 양식들을 여러 개 이제 본 것 중에 가장 잘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 그래서 저보다 뭐 100만 배 뛰어나니까 정말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시려는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양식을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제가 이분의 가계부 설명 유튜브 링크도 적어드렸고요. 이분의 가계부를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도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양식의 가장 큰 단점은 유료라는 거. 22,000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들리시나요? 근데 나는 굳이 당장 22,000원까지는 사용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분에게는 이제 제 양식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양식을 써보시다가 부족함이 있다, 이거 못 쓰겠다 하면 22,000원짜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새로 양식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월이 되어서 저희도 시작을 한 건데,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양식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상세 내역과 금액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썼고 얼마 썼는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날짜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입력하는 그 시점에서 구분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거든요.
지금 이 샘플로 보면,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분류를 이렇게 5가지를 나눠놨고요. 이 5가지 항목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시트를 이번 달에 한번 사용해 보겠다 싶으면 여기를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끼리 이제 쓰고 싶은 대로.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면 이 카테고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부에 관련된 거 우리가 썼다라고 하면 이 이제 세부 카테고리도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만 기입을 해주시면 이쪽 파트에는 자동으로 금액이 집계가 되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이제 적어 놓으셨으면 그 예산별로 사용률이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록색, 그리고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빨간색이 되도록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색깔이 변하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부부의 1월 거를 보면,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써서 완전히 시뻘건색이죠. 99%를 썼어요. 그리고 또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버해서 썼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130%. 그래서 빨간색이 됐고, 좀 초록색이 된 것들은 예산 대비해서 좀 사용량이 적었던 것들.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 이제 이거의 총액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사용률과 연계돼서 색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항목별로 상생 내용만 소팅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티얼에서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에 장보기에 쓴 것 내역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쪽을 클릭해주면 장보기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러한 좀 양식들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거든요. 이 시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 링크를 가져가셔서요. 링크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 2가지 매뉴얼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해드린 것 중에 뱅크 샐러드 어플에 대한 내용, 이제 구체인님에 관련된 내용도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설명들은 얼추 다 드렸고요. 한 35분 정도가 지났네요. 한번 선생님들의 질문 한번 받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이제 저희 김기양 선생님 계시죠? 우리 김기양 선생님께서 사전 설문조사 때 가계부를 무려 1년 이상 동안 오래 사용하셨다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양 선생님만의 좀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가계부의 뭐 노하우라든지 본인이 좀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른 선생님들에게 좀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노하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2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편한 가계부라는 어플에다가 이제 기록을 무조건 하고요. 사용하면 이제 거의 바로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다이어리를 쓰거나 이제 이럴 때 엑셀에 다시 한번 옮기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2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월말이 되면 결산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거를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이 조금 힘들어서, 네, 이제 뭐 일이 많거나 뭐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힘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됐고, 일단 기록만 좀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쓰고 하면서 뭐 오버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또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제가 이걸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안 들어서 결산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저도 결산도 하면서 잘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누셔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해주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좀 제가 들은 생각 뭐냐면, 좀 우리가 원하는 결산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월 안에서의 예산 관리도 중요한데, 월별 데이터를 쌓아서 월별의 흐름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다의 나의 성장과 나의 변화들을 확인하는 것이 저는 결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구글 시트를 통해서 월별 내역을 좀 가져와 본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윤재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이제 5개월에 이제 월별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래. 거의 다 새빨간색이죠. 거의 다 이제 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괄목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 360만 원이 저희 부부가 세팅해 놓은 월별 생활 예산이에요. 그런데 처음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달은 오바됐죠. 보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약간 하향 곡선을 내려가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좀 절감했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월별을 좀 정리해줘서 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부부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이제 지출 그리고 입출금 내역 데이터는 5년치가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 시트를 아내랑 같이 하기 전의 내역인데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총 내역이 2만 건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2만 건을 가지고 지금 엑셀로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면 지금 19년 이후에 20년도부터 이제 연 데이터가 이제 쌓이고 이 안에서 이제 월별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식이 돼야지만 좀 결산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한 달은 좀 우리가 월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좀 효능감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월별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좀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효능감을 좀 경험하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재 선생님께 화면 공유를 다시 넘겨드릴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시트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지만 사실 아직 불안정한 면들이 많아서 사용하시다가 또 뭔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오류가 있다 이런 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션을 어떤 거를 하느냐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그 김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찰이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사용하면서도 매달 일상 속에서 어떤 성찰을 하느냐를 고민을 하다 보니 이 본계적이라는 툴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스리피 바인더 경영 그쪽에서 나왔던 기법 같은데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출한 기록들을 한 번씩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가계부를 썼다면 그 안에서의 나의 소비 패턴은 어땠었는지, 그러면 그 소비 패턴을 보고 든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예시로 그냥 적어봤는데 일주일치 내역을 정리해 보니까
일주일간 또 3번이나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사 먹었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미리 만들었더라면 좀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어,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다 다운받아서 정리해 봤더니 월 단위 생활은 안정적인데 연간 단위 비용이 컸구나.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야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2025년에는 연 단위 예산을 좀 수립을 해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이끌어내야겠더라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다고 했던 분들은 제가 일단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또 더 참석해 주신 분들은 밑에다가 이름을 더 달아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계부 자기 나름의 양식을 사용하면서 이제 한두 번씩 카톡에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요거 간단하게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것을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음 주 줌 모임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본계적을 적었더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그럼 불필요한 간식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들 혹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도 왜 것들에 살짝 대해서 열어놓고 이야기를 싶네요.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다들 가계부 기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한번 글로 적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 아, 칸을 만들어 잘했네. 봤습니다. 음, 그러면 또 오늘 가계부 혹시 처음 써보시거나 아직 어플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가계부 쓸 게 조금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가계부 써봤는데 빨래 안 놀았지? 오늘 들어보니까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다시 돌려야겠다. 싶다라든지 거기서 썩고 있겠다. 잠시만요. 재영 선생님 혹시 음소 효과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어, 이지연 선생님 혹시 가계부 써보셨을까요? 우리데요? 네, 가계부 써보셨어요? 네. 가계부를 써봤는데, 쓴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다가, 이걸 왜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만뒀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좀 가계부 쓰면서 어려웠던 게, 저 혼자 가계부를 쓰는데, 버는 사람은 남편이랑 저랑 둘이고, 쓰는 사람도 둘 이상이다 보니까, 이걸 종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남편 거를 확인하려면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들어가가지고 이 내역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쓰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두 분은 두 분이 다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혼자서 쓸 때 좀 팁이나 이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네, 지원 선생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있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또 새로운 어플이 뭐가 나왔냐면, 어, 그러니까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또 가족끼리 그런 지출 내역과 그런 거를 완전히 다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어플이 나오긴 했어요. 그 내용도 제가 이제 그 가계부 어플 비교 영상 추천해 드린 거 보면 이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지금은 작성을 안 하시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안 쓰고 있고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그 둘이 벌고 있지만 얼마나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전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배우고 싶어서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여쭤볼게요. 허솔미 선생님, 가계부 혹시 쓰고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안 쓰고 있고요. 항상 좀 사라지는 월급은 도대체 누가 퍼가는 것인가,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크게 카드값
네, 이제 맥시멈 정도만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막 이제 규제는 주지는 않고 일단은 지내고 있는 계산이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큰 금액 정도만 상에서는 정해놓고 일단 그 안에서 그냥 사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예전에 써본 적은 후기로나 써본 적은 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어떤 거에 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나 좀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내다 보면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잡고 싶어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는 아이스 라떼를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씩 써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박예경 선생님, 가계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가계부 작성하고 계세요? 아, 나의 가계부는 한 장짜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고정 지출 이렇게 적어 놓고 매일 약간의 분류를 해서 얼마 얼마 쓰는가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뭐 아날로그죠. 조악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왔는데 어 여기서 저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체 나의 자산의 흐름과 그다음에 예산을 좀 짜서 좀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지출을 할 때, 이거 쓰면 이쪽 부분이 내가 너무 이게 자기 개발에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한 달에 뭐 이런 어떤 그 불안감, 정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 좀 정확한 예산을 좀 짜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엑셀을 보면서도 1월 달 거를 한번 이제 2025년부터 1월 달 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 2월 달 거를 복사해서 한 시트 만들어 갖고 1월 달로 해 갖고 쭉 적으면 되는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딱 카테고리별로 금액이 분류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적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아, 첫 줄부터 그냥 쭉 적으면 되는 건가요? 쭉 적으시고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또 카톡으로 안내를 음. 해드릴게요. 그러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아마 질문이 같이 모일 것 같아서 함께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 네, 정수영 예. 선생님 혹시 가계부 쓰시나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 꼭 뭐 이벤트 있을 때는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준비할 때나 뭐 이사 갈 때나 뭐 이런 거 쓰다가,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게 눈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그 지속성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엑셀로 저도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놓고 분류를 그냥 작게 작게 하다가 결산을 못하니까 다음 달에 미루고 이게 자꾸 지속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면 그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엑셀로 쓰면은 엑셀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구글 시트로 옮겨오고 좀 색깔도 입히고 하니까 조금 예뻐서 그런지 더 쓰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성애 선생님, 가계부 쓰고 계세요? 저 정수양님 거의 복붙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네, 그리고 수입을 딱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사업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뭐 하러 쓰나 그냥 뭐 있는 돈 그냥 사용하고 그냥 아껴 쓰고 이 정도인데 그 이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저 열심히 여러분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랑 사실 남편이랑 같이 안 썼으면 저도 지쳐서 한 2, 3개월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같이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남았거든요. 서현 선생님 이야기 먼저 듣고 장명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현 선생님 가계부 작성하세요? 저 이주영 선생님도 계시네요. 말씀하시는 건가? 네네. 아, 네. 명단에 못 썼는데 올지 말지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명단이 없어요. 저는 가계부를 예전에 써봤는데 어, 그래서 이제 고정 지출을 조금 어떻게 줄여보려고 해서 보험도 이렇게 다시 감액도 하고 설계도 받아보고 줄일 수 있는 거 불필요한 것도 좀 빼보기도 했는데 한 몇 달을 쓰다가 입력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찾아서 입력하고. 이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또 시간을 또 쪼개서 내야 되는 게, 이게, 지속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매달 매달은 꾸준히 쓰지만 이게 또 지속이 안 되니까 흐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년 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예산도 좀 짜봐서 그 예산 안에서 좀 써보고 싶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카드 한도만 줄이고 그 한도 내에서 써보려고 또 해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분이 그 가족의 엑셀 가계부를 얼떨결에 공개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은 현명하게 엑셀로 이렇게 가계부를 쓰셔서 저분이 조금 더, 이런 관리도 좀 잘 하셨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는 여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번거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꾸준히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처음 할 때는 월말에 결산을 하는데 4일, 5일,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손에도 안 익고 그 툴도 사실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했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툴도 좀 손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루틴이 생기다 보면은 점점 그 시간은 단축되고 되는 거여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 작성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뭐지, 매월 카드값을 정산해가지고 제 월급을 좀 분배해서 이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그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수익률 10%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 넣고 제 용돈을 빼고 나머지는 보통 카드값을 메꾸고 이제 남으면은 저금을 하는데 그냥 제 목표가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을 좀 줄여보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전혀 안 보이고 이게 좀 줄어들다가도 또 조금 방심하면 다시 지출이 너무 늘어버려서 이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월말로 결산하는 거가 지금은 저한테는 최선인데 한번 가계부를 쓰면서 내 소비 패턴을 좀 어떻게 바꿔봐야 될지를 좀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동조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올해는 조금 마음을 바꿔서 어쨌든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꾸리고 남편은 또 남편이 알아서 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으로 좀 많이 쓴 달이나 이랬을 때는 다시 좀 제가 돈을 더 받더라도 우선은 내가 내 월급을 알아서 꾸릴 수 있게는 먼저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중에 그랬을 때 다시 합하거나 뭔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더라도 우선은 내가 내 기준으로라도 그 자금 흐름을 모르면은 그게 더 어렵지만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나중에 뭔가 남편을 설득하기도 더 편할 것 같고 우선은 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좀 준비를 해보려고 가계부 들어오는 거에 신청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예산 수립이 다들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생길 수 있어서 예산 수립을 다 같이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한쪽이 잘하게 되면 결국 다른 쪽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윤경 선생님께서 본인의 이제 월급 관리를 탄탄하게 하고 또 돈을 남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시면 결국 남편분도 바뀌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이주영 선생님, 가계부 사용하고 계실까요? 아, 제가 마이크를 못 켜고 있어가지고, 네, 짧게 아, 얘기하면 네네. 쓰다가 말다가 막 그래요. 네. 역시 지속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동기부여를 같이 받으려고 저희도 주간 성찰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월간 흐름은 해보았지만 저희한테도 챌린지예요. 주간 성찰을 하면 더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챌린지를 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카메라 켜주시지 못한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이야기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없으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마무리 멘트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아까 이지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남편분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지출 내역. 그래서 또 아마 다른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해 주셨어요. 박성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남편의 사업하는 상황 때문에 또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또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제가 아주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계부를 백날 써도 그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5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지출 내역이 다 있어요. 2만 건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가계부를 못 썼어요. 가계부를 쓴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사실 오픈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오픈하기가 힘들어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입사를 회계팀으로 해서 이 엑셀을 만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능숙한데, 이렇게 하면서 가장 현타가 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로 다 못 맞춘다는 그 한계. 왜냐면 남편 거 아내 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70%밖에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는 항상 그 내가 알지 못하는 30%에서 구멍이 나는데 그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결국 그 30%를 내가 알지 못해서 100%를 내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계부 자체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보다 저희가 아이캔유에 있으면서 김익환 교수님이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기록을 통한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계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남편과 아내를 통제하고 우리 가정의 그 가계 흐름을 내가 완벽하게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성장해 가는 모습, 내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를 쓸 때 100%를 다 적으려고 하고 100%의 숫자들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좀 쪼개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에 한해서만 예산을 수립하고 그거에 한해서만 달성률들을 월별로 기록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모인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또 자랑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말씀해주신 것들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수영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가계부를 쓰면
엄청난 그런 지출 내역들을 내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가계부를 5년 동안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5년 동안 이렇게 하자고 못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쫌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식비 통제하자, 뭐 예산안에서 쓰자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 쓸수록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부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예산을 줄이려는 것보다는 좀 기록하는 데 포커싱을 두고 우리 스스로는 예산 안에 다른 집에 없는 예산이 있어요. 평화 유지 예산, 행복 유지 예산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 예산에 넣고 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 다 같이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계부를 내가 그렇게 좀 툴로서 사용해서 가계부가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저도 이제 도움드리고 나눌 수 있는 거는 많이 나누고 싶고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칫 놓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유, 박수보다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오늘 모임을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구글 시트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복사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네, 구글 시트에 성찰 남겨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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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